저희가 첫 번째 시간 그리고 두 번째 시간 평소에 안 하던 생각들을 좀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훈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하는 사람들이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우리도 브랜드를 만들고 운영하려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실습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야 된다, 새로운 생각을 해야 된다, 창의력을 끼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많이 그런 거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 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아이디어, 이거는 왜 필요할까요? 왜 우리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만들어내야 될까요? 그렇죠. 계속 뭔가가 계속 변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좀 따라가기 위해서 창의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본질적인 질문으로 들어가서, 사람은 새로운 아이디어라는 것을 좋아할까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하는 거를 좋아할까요? 누군가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이거 좋다 라고 하는 건 좋아하는데, 내 스스로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생각하는 건 싫어합니다. 오늘 다 경험하셨잖아요. 내가 이거 진짜 싫어하는구나. 새로운 아이디어라는 건 차별됐다는 얘기예요. 차별됐다라는 건 반전이고 의외해야 돼요. 그동안 우리가 익숙했던 것들에 반대로 가야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 남과 다르죠. 그럼 내가 내는 아이디어는 사람들이 싫어할 확률이 큽니다. 왜냐? 새로운 아이디어니까. 그동안 통용됐던 얘기들이랑 다른 얘기들을 하니까 사람들이랑 고립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창의력이 뛰어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내는 사람들은 반대를 많이 겪습니다. 특히나 회사에서 더 그러죠. 제가 생각하는 창의력의 첫 번째 필수적인 요소는 반대를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말 같지 않은 소리라는 얘기를 들어도 그럴 수 있겠다 라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지금 장어집 오픈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장어집의 투자 비용이 150억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그 브랜드 기획을 갖고 들어갔을 때 한 사람도 동의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 150억이 이상한 데 들어갈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전혀 없는 장어집이잖아. 세상에 그런 장어집이 어디 있어요? 애들도 와서 막 뛰어놀고 거기서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장어 먹으면서 마시멜로 구워 먹는 장어집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이걸 설득하는데 3달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뭔가 브랜드를 만들고 새로운 생각을 하기 위해선 반대를 이겨내는 용기가 이건 디폴트 값입니다. 기본 값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항상 안전적인 생각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새로운 건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거를 머리에 박고 창의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결국엔 창의력이라는 건, 우리가 창의력이라고 하면 되게 똑똑한 사람이 만들어내는 뭐일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죠. 결국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를 굳이 억지로 안 해도 되는 거를 하는 거에서부터 창의력이 시작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창의력은 노가다예요. 뭔가 갑자기 있다가 이렇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진짜 노가다예요. 아까 저희가 그 마인드맵처럼 200개, 500개 적는 거 있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누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노력을 합니까? 하루에 10몇 시간씩 일하는 것도 충분히 힘든데, 끝나고 맥주 한잔 먹기도 시간이 없는데, 하지만 그런 걸 하면서부터 창의력이 시작이 됩니다. 에디슨이죠? 가만히 있으면 닭이 알아서 계란을 품고 다 부화될 건데, 굳이 가서 엄마한테 요거도 먹어가면서 저걸 품고, 저게 즐거워야 창의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슬슬 사업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육체적인 노동에서 이 짱구를 굴리는 감정적인 노동으로의 변화가 좀 돼야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 뭐 다 젊으신 분들도 있고 조금 저보다 누님이신 분들도 계시지만, 언제까지나 뭐 계속 하신다고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언제까지나 매장에서 계속 힘들게 이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결국엔 생각하는 훈련을 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생각하는 훈련을 해볼 시간인데, 가을이죠. 일단은 조금 생뚱맞은데 시인들이 하는 생각법을 조금 배우고 나머지 이제 실습을 해볼 거예요. 여기에 보통 우리가 가을이라고 하면, 가을 하면 떠오르는 거를 한 10개 적어봐. 싹 적으면 뻔합니다. 나오는 게 뻔해요. 뻔하죠. 1차원적인 생각. 근데 시인들은 또 이런 걸 기가 막히게 3차원적인 생각까지 하죠.
여기 보면 밤만 뜬 채 이 저녁 누가 죽어가나 보다. 낙엽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낙엽이 밤만 이렇게 딱 죽어서 떨어지는데, 와, 새로운 생각. 전혀 누가 단풍을 보고 이렇게 굳이 이렇게 생각을 하겠어요. 근데 시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게 특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왜 시인 얘기냐? 뒤에 가면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생각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아까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죠? 추석, 낙엽, 이별산. 생각하는 거를 한 10개, 뭐 5개, 20개 적습니다. 적어요. 그러면 낙엽을 했을 때 생각나는 걸 또 10개를 적어요. 트렌치코트를 생각나는 걸 10개를 적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첫 번째 생각했던 거에 연상되는 것들을 또 10개씩 적습니다. 그런 다음에 얘네들을 막 섞어요. 이렇게 막 섞습니다. 이렇게 막 섞어요. 그러면 시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죽이지 않나? 이거 제가 쓰고도 감동한 건데. 와인이 입속에서 산불이 되어 타오른대요. 아, 이런 걸 어떻게 씁니까? 근데 노가다를 하면 다 써집니다. 진짜 다 노가다 하면 써져요. 보통 우리가 생각을 첫 번째, 여기서 멈추니까 안 하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고, 그 다음에 밑에 라인을 또 해서 또 막 섞으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내가 운영하는 매장에 적용을 할까를 볼게요. 이거는 저희가 예전에 의뢰받아서 했던 곳인데, 전 파는 데예요, 전. 그리고 요 매장이었어요. 저희 은평구 대림시장에 있는 제 유튜브에서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요 매장이에요. 이렇게 전을 팔아요. 명절에는 사람이 엄청 많은데, 평일에는 뭐 그냥 그래요. 그리고 전을 정말 좋은 재료를 쓰고, 녹두도 엄청 많이 넣지만, 다 5,000원, 4,000원 이렇게 파는 전. 그래서 이 전집에서 뭘 할까? 또 적었죠. 이렇게 막 적습니다. 전하면 생각나는 걸 적어요. 10개, 20개 적어도 되고 50개 적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대전제를 다시 소전제로 나눕니다. 이렇게 막 적어요. 전통, 밀가루, 명절 적습니다. 그리고 요걸 또 섞죠. 이렇게 막 섞어요. 뭐가 나올까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이 전집이 하는 메인 테마였어요. 그냥 막 시장 통해서 명절에 먹는 게 아니고, 장인이 풍미 있게 이제 축복을 준다 뭐 이런 뜻에서 메뉴를 이런 느낌에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1인당 49,000원 하는 전 코스집이에요. 뭐 이런 거 줍니다. 반찬 주고, 육회 주고, 두부김치 주고, 탕 주고, 전 주고, 이렇게 팝니다. 그리고 매장도 이렇게 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오면 49,000원에 소주 같은 거 안 파니까 전통주 팔고, 그러면 2명이 오면 12만원, 15만원 그냥 나옵니다. 여기는 거의 100% 예약제고, 객수가 8개밖에 없어요. 결국에 이 매장의 시작은 여기서 생각이 된 거죠. 이것도 당연히 이렇게 할 때 이게 되겠냐 이런 얘기는 뭐 저는 할 때마다 듣는 얘기라서 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올리긴 하는데,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결국엔 아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카피를 한 거잖아요. 근데 카피를 하고 이게 원조가 어딘지를 모르게 하는 게 저는 창의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창의력은 노가다다.